오늘은 교재 15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찾기와 참조 함수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볼 겁니다. 데이터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는 8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 파일에 가서 열기 누르시고 우리가 하는 건 어디에 있죠? 다운로드 폴더에 있었나요? 주말 엑셀 소스 8장 함수 밑에 보시면 찾기 참조라는 함수가 있어요. 밑에 화면 밑에 보시면 찾기 참조,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이제 찾기하고 참조 함수라는 거예요. VLOOKUP, HLOOKUP 뭐 이런 말이 나와요. 153페이지에 맞죠? 자, 추수 함수, 인덱스 함수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도대체 뭐냐 하나하나 해볼게요. 장르를 한번 보려 그래. 장르. 자, 보세요. 장르가 여기 있네. 장르가 여기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쿵오팬더 2는 분류가 A라고 돼 있는데 뭐야? 애니메이션이네. 헐리데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C래. C는 뭐야? 로맨틱 코미디래. 그럼 요 글자를 찾아서 요 동네에서 A면은 B면은 C면은 맞춰가지고 밑에 게 착착 나오게끔 한다는 거죠. 이해는 되시죠? 그렇죠? 이 A를 본 순간 A가 뭐였지? 이게 아니라 여기 있구나 애니메이션 하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서 그려져요. 이제 함수를 써볼 거예요. 여기다가 는 HLOOKUP이라고 쓸 거예요. HLOOKUP이라고 쓸 겁니다. 괄호 열고. 교과서에 보시면은 154페이지에 책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보세요. 수식에 가서 찾기 참조 함수에 가서 여기서 HLOOKUP인가를 찾으래. 이거 그러면 내가 지금 하려는 HLOOKUP이라는 함수가 찾기 참조 함수인지 수학 삼각 함수인지 재무 함수인지 이거마저도 외워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자격증 시험 같으면 알려줘요. HLOOKUP이라는 함수를 쓰세요. 뭐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세요 라고 문제지에 나와 있는데 실무에서는 내가 기억하고 내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A에 해당하는 거를 저 오른쪽 밑에서, 그렇죠, 이 밑에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찾기 함수예요. 사실은 찾기 함수라. 여기다가 직접 써도 되지만 요 찾기 참조 영역에 가서 HLOOKUP이라는 걸 선택해도 된다는 거죠. 클릭했더니 이런 표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 혹시 그냥 여기서 는 HLOOKUP이라는 함수를 직접 쓰고 괄호를 열고 fx라고 있어요. fx 수식 입력줄 왼쪽에 보면 fx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눌러도 열려요. 자, lookup value란 말이 나왔어요. lookup value. 자, 요 표는 다 나와 있죠? 이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나와야 뭘 하는데? 자, 그러면 못하신 분은 여기다 갖다 놓고 수식 딴 데 말고 수식에 가서 찾기 참조 영역에 가서 HLOOKUP이라는 걸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뜰 거라. 자, lookup value는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lookup 보는 거야. 찾아서 보는 거야. 너 뭐 찾냐 이거지. 이거 찾지. 이걸 찾는 거죠.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lookup value는 뭐냐면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찾으려는 값이 뭐냐 이거야. 찾으려는 값. 너 뭐를 찾는데 나 이거 찾아. A인지 이거 찾아. 이거야. 밑에 테이블 어레이에다 클릭해 보세요. A 왜 찾았는데 이거지. A 왜 찾았는데 써먹으려고
어디에 있는 걸 써먹으려고? 여기에 있는 걸 써먹으려고. 밑에 ABC 자리 있죠. ABC 자리. 얘를 블럭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얘는 안 잡아요. 얘는 안 잡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아까 우리 왼쪽에 있는 A인지 B인지를 클릭할 때는 요거 클릭할 때 그냥 클릭했죠. 네. 이거는 뭐냐면 내 왼쪽에 있는 데이터라 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야. 내 거야, 내 거.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애들은 내 줄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내 거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저기 참조하고자 하는 장르라고 하는 얘들은 지금 다른 동네를 잡았죠. 이럴 때는 무조건 F4번 키를 누르세요. F4번 키를 누르면 달러가 콩콩콩콩 찍혀 들어가요. 달러를 찍는 이유가 뭐냐면은 같은 줄에 있는 거를 선택할 때는 보통 안 하는데 같은 줄에 있는 게 아닌 다른 동네에 있는 거를 클릭하거나 블럭을 설정하면은 걔들은 무조건 잡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 표에서 이 표에서 A를 찾았잖아요. 아까 우리 A 찾았잖아. 그럼 A라는 글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가져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가져와야죠. 만약에 B다 그럼 액션을 가져와야죠. 그래서 A, B, C 중에서 찾아가지고 애니메이션인지 액션인지 로맨틱 코미디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표에서 A, B, C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애고 애니메이션이 액션이 하는 장르는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두 번째 줄 거를 가져올 거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줄. 그럼 저 앞에 A를 찾으면 애니메이션, B를 찾으면 액션 하고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룩업 밸류, 레인지 룩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레인지 룩업은 뭐냐면은요, A, B, C를 찾아야 되는데 혹시나 D 그러면 어떻게 돼? D는 없잖아요. 그럼 에라가 나야 돼. 그래서 정확한 글자를 찾아야 돼. 정확한 글자.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뭐를 쓰래요? false, 거짓이라고 쓰는 건데 여기다 영어로 false, false라고 써도 되는데요. 0이라고 쓰셔도 돼요. 0. 컴퓨터는 거짓 그러면 0이고요. 참 그러면 1이에요. 0과 1로 표현하거든요. 나는 남자다. 참이죠. 그럼 1 이런 거지. 나는 여자다.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5가 3보다 크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참. true라고 또 true. 영어로는 true라고 하는데 컴퓨터 기호는 1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나올 거라. 자,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자동 채우기 쭉 하면 어떻게 돼요? 쫙 답이 나와야지. 이렇게. 찾으셨어요? 자, 옆에 있는 거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한 번 더 해보시면 좀 이해가 빨라질 수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장르 한번 다시 해볼게요. 지우고요. 장르를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는요, 못하신 분은 상관하지 마시고 다시 하시면 돼요. 자, 장르에다 다시 할 겁니다. 자, 아까 뭐라고 써있는 값이 있었는데 이 값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블럭을 잡아서 지워버렸어요. 다시 할 거니까는. 자, 보세요. 장르 첫 번째다 클릭하고요. 수식에 있는 찾기 참조 영역에서 HLOOKUP이라는 걸 클릭하자 이거죠. 그럼 HLOOKUP이 뭔지 떠 있어요. 원하는 값을 찾아가지고 원하는 값 A, B, C를 찾아가지고 그 A, B, C에 해당하는 뭐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찾는 값이 뭐라고요? A, B, C 분류죠. 그렇죠? 예. 이거를 찾아라 이거지. 그 A, B, C 분류를 찾아서 뭐에다 써먹으려고?
여기 끝에 여기 ABC라고 하는 얘를 가지고 써먹을 거예요. 근데 왼쪽에서 제가 ABC를 선택했던 거는 내 같은 줄에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블럭 영역을 잡은 애들은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무조건 F4번 키를 누른다. 그래서 셀에 달러가 이렇게 콩콩콩콩 찍히게끔 해라 이거지. 자, 그 다음 로우 인덱스 넘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왼쪽에 ABC를 찾아서, 여기 ABC 찾을 거란 말이에요. ABC 찾아가지고 그 ABC라는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A 밑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가져오고 B 밑에 있는 액션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분류가 첫 번째 줄에 있고 장르가 두 번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표에 있는 두 번째 거를 가져올 거다. 그리고 ABC와 똑같은 글자에 해당하는 장르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모르고 저 사람이 AA라고 썼어, 장르를. 근데 AA라는 장르는 없잖아요. A는 있고. 그런데 저기다 AA를 쓰면은 AA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비슷한 걸 찾으라고 돼 있거든요. 비슷한 거를. 근데 AA는 없는 거고 D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정확하게 찾아야, 정확하게 똑같은 걸 찾아야 되거든. 그럴 때 false라는 말을 쓰는데, 이 false라고 영어를 다 쓰기 귀찮으시면 0이라고 써도 된다. 그럼 0이 false고 1 그러면 true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false와 true라는 말은, false는 거짓말, true는 참이라는 말인데, 그 길게 쓰지 말고 0이냐 1이냐로 표현해도 상관없다. 155페이지죠? 우리 155페이지, 154페이지도 되네요. 154페이지. 154페이지 2번 그림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사각형을 둘러놓고 동글뱅이 1 해놨잖아요. 거기에 레인지 룩업에 false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false. 우리 책에도 써있어요. 이렇게 false라고, 여기 false 밑에. 여기다가 0이라고 표현해도 된다. 이렇게 하나 메모해 두시면 좋죠. 0.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애니메이션, A라는 장르가 애니메이션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얘를 자동 채우기 해서 쭉 내리면 나머지가 똑같이 나오면 되지, 이렇게. 예. 자, 이번에는 매출액을 계산해 볼 겁니다. 매출액. 차트를 만드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90에 80에 70에 90에 80에 90 숫자가 보이는데 어느 점수가 얼마큼 잘했는지 중간고사가 이렇게 갔고 기말고사가 이렇게 갔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를 높낮이로 보여주면 어떨까? 높아졌네 내려갔네 높아졌네 내려갔네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려고 그래프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먼저 원본이 있어야 되겠죠. 원본을 블럭 잡고 삽입해 가서, 그래프 종류는 되게 많아요. 어떤 그래프를 할 건지는 나중 문제인데 기본은 요거로 한다 이거지. 막대 그래프로 한다 이거지. 네, 클릭하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럼 이제 얘를 마우스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크기를 움직여야 되는데, 요렇게 사방 화살표가 나올 때 움직이면 통째로 움직이는 거고, 요렇게 모서리라든지 요렇게 화살표가 요렇게 돼 있어요. 위아래 요렇게만 움직이는 거고, 요거는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한 대각선별로 움직인다 이거지. 이렇게. 근데 여기 왼쪽 모서리를 요렇게 가야 돼. A, B의 8번째까지 가야 돼. 근데 그냥 가면 정확하게 간 건지 안 간지 헷갈리거든요. 이때 Alt 키를 누르고 가면 셀의 크기가 이렇게 크기만큼, 요 칸칸만큼 마우스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 그래서 왼쪽에 갖다 붙이고, 오른쪽 밑에는 또 다시 I의 22번째까지 따다닥 움직이면 셀의 크기만큼 이렇게 탁탁탁탁 움직여지는 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만들자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재료 가지고, 원본 재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아쉽죠?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리 161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 나와 있는 차트는 되게 있어 보이는데 제목도 있고
제목도 있고 3학년 성적표 제목이 있잖아. 여긴 제목도 없잖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썰렁해 보이거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얘를 어떻게 해야 돼? 꾸미기 시작하면 되죠. 누군 처음부터 멋있나? 잘 꾸며놓으면 멋있는 거죠. 자, 교재를 보시면은 한 장 더 넘겨보시면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서 차트에는 뭐를 하라고 했냐면 이거를 하래. 이거 가로막대를 먼저 하래. 우리도 가로막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삭제하고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가로막대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건 여기서 하는 겁니다. 삽입에 가서 하는 거는 하나 더 만들겠다는 뜻이고 이미 만들어진 애를 고칠 거잖아요. 그럼 저 위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자, 보세요. 차트 밖에를 클릭하면 이거로 끝났어요. 이거로 끝났어. 개발 도구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보기 이런 거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차트를 클릭하는 순간 차트와 연관된 메뉴가 또 떠요. 그러니까 차트는 다 여기서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글꼴을 바꾸거나 글자의 크기를 바꿀 때는 홈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건 다 차트 도구에서 하는 겁니다. 자, 차트 도구에 갔더니 차트 종류 변경하는 거 있죠? 클릭하셔가지고 가로막대로 바꿔보세요. 가로막대. 그럼 가로막대 첫 번째 거 보이세요? 그렇고 확인 눌러보시면 이렇게 변해요. 지금 1학기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국사점도 올라갔고 중국어도 올라갔고 영어도 올라갔네. 근데 사회하고 수학하고 국어가 떨어졌어.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다시 차트 종류에 가서 얘를 세로막대로 보는 게 훨씬 보기도 좋고요. 다시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이번에는 꺾은 선 누를 겁니다. 꺾은 선. 꺾은 선은 유별나게 네 번째 걸 선택해줘요. 세로막대는 가로막대는 다 처음 거를 선택하거든. 원형 얘도 처음인데 꺾은 선은 네 번째 걸 선택해요. 꺾은 선 찾으셨죠? 확인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들쑥날쑥 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자, 다시 차트 종류에 가서 세로막대로 바꿀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던 그래프니까.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차트를 이동할 때 마우스로 이렇게 끌고 가도 이동이 된다 그랬고요. 차트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고 다시 만들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다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막대로 돼 있는 애를 꾸미는 기능은 우린 세로막대로 꾸며보지 뭐. 자, 여기 보이세요? 디자인? 이런 거 보이세요? 이런 거 보이냐고. 이런 거 뭐 많아. 이렇게 알록달록한 것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처음 두 번째 칸에 있는 거는 색깔을 서로 다르게 하는 거고, 첫 번째 거는 약간 그 모노톤이죠. 검정 흑백으로 보이는 거고, 세 번째서부터는 뭐예요? 색깔은 들어가 있는데 약간의 색감의 차이가 있지. 색감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뭐 주황색 그리면 진한 거 흐린 거, 파란색 그리면 진한 거 흐린 거, 뭐 보라색 그리면 진한 거 흐린 거,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차트를 꾸며 본 거예요. (164페이지) 보시면 나는 차트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했다고. 자, 그런데 좀 특이한 걸 해볼 거예요. 그냥 차트 종류를 변경하면 어떻게 됐어요? 꺾은 선 그러면 꺾은 선으로 바뀌었고, 다시 얘를 세로막대로 해라 그러면 세로막대가 되잖아요. 이번에는 빨간 게 기말고사죠? 이 빨간 막대가 쭉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고르세요. 마음에 하나 고르세요. 이거. 얘를 고르든 쟤를 고르든 어차피 클릭하는 순간 빨간 게 쫙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는 꺾은 선 갈 겁니다. 꺾은 선. 확인 눌러보시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아까는 그냥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바꿨을 때는 통으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 기말고사만 선택했거든. 그리고 차트 종류를 변경하면 그것만 바뀌어요. 어떤 애는 가로, 어떤 애는 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세로, 가로 이렇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가로로 보이고 하나는 세로로 보이면 헷갈리지. 어느 게 더 큰지 작은지는 모르지. 자, 빨간 건 기말고사고 파란 건 중간고사예요. 그러니까 영어 점수하고 중국어 점수하고 국사 점수는 빨간 게 위에 있고, 파란 막대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국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하고 사회 점수는 파란 게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 또 하나. 왼쪽의 숫자가 0점에서 100점까지 있는데 중간고사도 그렇고 기말고사도 그렇죠?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여기는 그 직책별 인원수가 나오고 과장 2명, 뭐 부장 3명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오른쪽에는 그 사람들의 급여, 평균 급여를 낼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하나 써볼게요. 직책을 쓰고요. 직위 여기 인원수, 여기는 급여, 여기 사원, 그 다음에 대리, 그 다음에 과장, 부장, 뭐 임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회사는 사원이 500명이 있어. 대리가 100명이고 과장은 50명이고 부장은 20명이고 임원이 3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의 급여는 평균 150만원이고 이 사람은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4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제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막 쓰네요 제가. 예. 자, 이랬다고 많이 가정해 보자고요. 제가 이거를 차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보세요. 삽입해 가서 세로 막대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뭐가 안 보이죠? 여기 분명히 인원수가 있고 급여가 있는데 급여는 빨간색이라고 돼 있고 인원수는 파란색인데 안 보이죠? 왜? 인원수는 많아봤자 500이잖아. 500 숫자가. 그런데 월급은 어떻게 돼요? 월급은 제일 작아도 150만이잖아. 그러니까 500이라는 숫자랑 150만이라는 숫자랑 같이 보일 수가 있냐고. 얘는 3명이고 500만원이면 3이라는 숫자하고 5가 아니라 500만이야. 5천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래프의 높낮이가 길어지면 몰라도 요 높이상에서는 500은 택도 없다 이거야. 500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꺾은선 그래프로 바꾸던, 아까 여기 꺾은선 그래프로 바꾸던,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어디 갔어? 꺾은선. 이거를 바꾸는 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인원수가 깔려 있잖아. 밑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서식, 또는 그냥 우리 컨트롤 1번 배웠죠? 컨트롤 1번을 누르는 거야. 컨트롤 1번 눌러서 보조축으로 보내래. 보조축. 이렇게 나와요. 이제 보이죠? 왼쪽에는 인원수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돈이 나온단 말이야. 아까는 500이 안 보였는데 이제는 500이 큼지막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딱 그래프를 보는 순간 뭐라 그래요? 임원이 직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원수는 내려가고 급여는 올라간다. 딱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이 숫자를 보고 잘 보시는 분들은 잘 봐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숫자에 민감하세요? 이런 숫자를 한 500개 갖다 놓고 쫙 훑어보면 어떤 내용이겠구나,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그 숫자가 눈에 착 들어오냐 이거지. 어렵잖아요 그거. 근데 그래프로 보면 쉽거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보이니까 잘 보이거든 이런 게. 자, 이번엔 이걸 갖고 다시 해볼게요. 이거 지금 기말고사 빨간 거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그래서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래.
그럼 왼쪽에 있는 숫자는 파란색 중간고사 거고 오른쪽 숫자는 빨간 기말고사 거라는 거지. 어떻게 아느냐? 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 있잖아. 파란 거, 빨간 거. 빨간 거를 클릭하고 얘를 꾸밀 거예요. 얘를 컨트롤 1번이 꾸미는 거죠. 꾸미러 갔는데 너 그거 기본축이 왼쪽에 있는 애예요. 그러지 말고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으로 좀 와줄래?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됐다? 보조축으로 왔다고. 숫자가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이것처럼 얘가 보조축이 아니라 주축이었으면, 기본축이었으면 보세요. 인원수는 볼 수가 없잖아. 인원수는 왜? 돈 표시는 제일 작아도 150만원인데 150만인데 인원수는 가장 커봤자 500이잖아. 5천도 아니고. 얘가 5천이면 보이나? 그래도 안 보이는데? 5만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 아우, 조금 뭐가 나타났다. 5만이 돼야 뭐가 좀 나타나는데 하물며 500은 꿈도 못 꾸는 거지. 그냥 그래프상에서 나타나질 않는 거라. 그래서 요거 이 급여를 왼쪽에도 50명, 100명, 500명까지 보이는 숫자인데 여기도 100만, 200만, 300만, 400만 숫자가 보이게 하려니까는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 빨간 거는 이 오른쪽에다 매겨 놓으려고 그런다 이거지. 그때 클릭하고 책에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서식 누르셔도 되고요. 제일 만만한 건 컨트롤 1번이지. 그러면 보조축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 보조축으로 보내는 순간 주축에 있던 숫자가 보조축으로 간 거예요. 왼쪽에 있는 기본축에 있던 숫자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왼쪽에는 이제 5명, 3명, 100명, 500명이 보이더라 이거지. 자, 축이 몇 개예요? 축. 기본축, 보조축 이라고 불러요. 축이 2개죠? 이게 이중축 그래프라 그래. 이중축.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도 있고 꺾은 선 그래프도 있죠? 보통 막대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로만 보이는데 어떤 거는 막대 그래프, 어떤 건 꺾은 선 그래프잖아요. 이걸 우리는 혼합형이라 그래. 그래서 이중축 혼합형 그래요. 이중축 혼합형. 이중축 혼합형이 제일 어려워요. 그냥 같은 막대 그래프면 좋은데 근데 제가 왜 이중축 혼합형 한 거예요? 같은 축으로 보면 인원수가 안 보이잖아. 그래서 축을 서로 달리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막대 그래프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꺾은 선을 그냥 너 막대로 할래? 막대로 할래? 그러면 겹쳤죠? 왼쪽에는 파란색이야. 여기 인원수가 위에 있고 급여가 아래에 있잖아요. 인원수가 위에 있고 급여가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막대 그래프로 봤을 때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게 인원수고 급여가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이거고 얘는 이거, 여기는 안 보이잖아. 가려지잖아. 얘는 어떨까요? 얘는 굳이 차트 종류를 그냥 막대로 해도 보여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 가려지는 불편함이 생기죠. 얘는 그냥 차트를 어떻게 하면 좋다? 그냥 세로 막대로 바꿔버리면, 잠깐만요. 얘는 그냥 세로 막대로 바꿔버리면 어차피 점수는 빵점에서 100점 사이니까 이게 제일 보기 좋아요. 얘는 이게 가장 보기 좋은 애인데 이렇게 얘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천상 이뻐서가 아니라 불편해서 꺾은 선으로 바꿔놔야지. 여기는 막대로 보이고 여기는 꺾은 선으로 보여야 두 가지가 다 보인다 이거죠. 자, 일단은 요거는 빼버릴 거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요걸 갖고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면 빨간색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프를 꺾은 선으로 바꾸세요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거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눌러서 서식 또는 컨트롤 1번, 그럼 얘는 보조축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이 창은 닫으셔도 되고 열어놓고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모양새가 나왔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까 이거
마우스 갖다 대면 뭐라 그래요? 범례. 범례라 그래, 범례. 근데 범례가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는 아래쪽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범례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 범례 위치를 아래로 내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얘를 꾸미는 거죠? 그럼 컨트롤 1번. 저 위에도 있어요. 레이아웃이라는 동네 가도 범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아래, 그럼 아래로 내려가요, 지금. 여기에서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자, 이걸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컨트롤 1번. 그럼 여기서 아래쪽,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요. 위쪽, 그럼 위로 가는 거고, 아래쪽, 그러면 어떻게 돼? 아래로 내려가고, 왼쪽, 그럼 왼쪽으로 오고, 오른쪽, 그러면 어떻게 돼? 지가 오른쪽으로 가. 근데 아래쪽에다 내려놓으면은 파란 게 앞에 있고 왼쪽에 있고 기말이 오른쪽에 있죠. 왼쪽 숫자는 중간고사 성적이고 오른쪽 숫자는 기말고사 성적이지. 그리고 파란색이 기말고사 중간고사고 빨간 꺾은 선이 기말고사 성적이고. 제목이 없네요. 여기 제목은 3학년 성적표라는 제목은 있는데 차트에는 없잖아요. 그럼 어딜 가야 돼? 차트도고 디자인 말고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해. 차트 제목 현재는 없어요. 그럼 여기다 만들까? 이러면 슝하지. 어떻게 만들까? 차트 위 제목이 들어가는 순간 차트가 밑으로 쫙 꺾여 들어가 있어. 그럼 여기다가 차트 제목에다 뭐라고 쓰면 되죠? 3학년 성적표라고 쓰시고. 글자가 너무 큰 것 같아? 줄여야 된다 그랬죠? 작은 것 같아? 크게 하면 되죠? 자, 이 글자가 작아, 이 글자가 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꼴에 관한 거는 오로지 홈에만 있어요. 홈. 차트와 연관된 메뉴에 가면 차트에 관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차트 속에 있는 글자를 꾸며야 될 때가 있잖아. 빨갛게 노랗게 뭐 크게 작게 뭐 밑줄 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무조건 어디로 간다? 홈에 간다. 그래서 크기를 적당히 줄여보세요. 한 13은 될 것 같은데? 14 정도면. 차트 제목이든 뭐든 글꼴에 관한 거는 다 홈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꼴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뭐 맨발의 청춘 글꼴도 있네 여기. 네, 이런 거 많아요. 글꼴들은 되게 많습니다. 울릉도 글꼴이래 이거는. 울릉도 글꼴이 있어요. 이런 거로 하면 울릉도 글꼴로 보이는 거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차트를 꾸며볼 수는 있어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또 해볼게요. 컴퓨터라고 하는 이 기계나 이 프로그램은 사용법이 단순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하시면 좋아. 근데 하다가 그냥 흔한 말로 삑사리가 났어. 뭘 잘못했어. 그 원위치를 해야 되는데 이 원위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사람이 다쳤어. 병원에 갔어. 원위치 그럼 알아서 착 고쳐지면 좋은데 원위치로 고쳐지지가 않지. 흉터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흉터도 생기고. 근데 컴퓨터는요, 아까 그 디자인에 가서 요거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 이게 원위치거든요. 이게 원위치거든. 다른 거 누르면 이상하게 변해. 이렇게 막 이상하게 변하는데 처음 걸 누르면 원위치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꾸미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배울 게 많죠. 잘 만들었으면 지상이 없었는데 중간에 망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헷갈리는 거지. 그때 요거 하시면 돼. 실행 취소 저 끄트머리 있잖아. 그거 왼쪽으로 방향 돌리는 거. 그거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거든 이렇게. 그런 건 있는데 그러니까는 많이 배우셔야지. 많이 이것저것.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 빨간색 있죠, 빨간색. 빨간색 꺾은 선 기말고사 클릭하고요. 저기 레이블 갈 겁니다. 레이블. 그래서 위쪽. 그럼 위에 값이 보여요. 점수가. 보이세요? 이걸 레이블이라 그래. 레이블. 자, 이번엔 파란 거 클릭하고요. 파란 거 클릭하고요. 레이블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겹치죠, 이렇게. 겹치면 어느 게 얘 건지 제가 누구 건지 헷갈리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레이블에 가서 뭐라 할 거냐면요, 축에 가깝게 밑으로 내려갈 거라. 근데 색깔이 검해갖고 잘 모르시죠? 색깔이 검해갖고 모르시잖아. 그럼 이 숫자 클릭하시고, 이 숫자 클릭하셨잖아. 그 다음에 홈에 가서 글자 색깔 요거잖아. 이거 얘를 뭐로 바꾸면 돼? 흰색. 자, 얘를 노랗게 칠해보고, 노란색이면 좀 그렇겠다. 파란색도 그렇죠. 여기 빨간 거 이거 여기에 지금 레이블을 넣어놨는데, 그 레이블을 클릭하면 레이블이 콩콩콩 다 선택되지 않습니까? 이거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꾸자니 그것도 그렇고, 파란색으로 하면 이 막대 그래프 색깔하고 같아서 또 그렇고, 검은색 그대로 두자니 요 파란 배경으로 들어간 게 잘 안 보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빨간색? 그럼 어디 가서? 반드시 글꼴에 가는 거는 요 홈에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빨간색, 이거 진한 빨간색, 그냥 빨간색, 진한 빨강 눌러볼까? 보이나요?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는 거예요. 예쁘게. 그런 것도 해봐야죠. 예. 자, 근데 이 숫자가, 아까 이것도 바뀌었다. 이거에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서 아까 보조축. 근데 보조축의 숫자가 안 보이네? 이제 보이나? 이제 보였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숫자가 0에서부터 100까지 가고 있죠? 0에서 100까지 가고 있는데, 0에서 100까지 가기가 좀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대부분 60점은 넘죠? 60점은 넘잖아, 다. 그럼 60부터 가면 어떨까, 이거죠? 60부터. 0부터 갈 필요 없이 60부터 가도 되잖아. 그러면 숫자 클릭하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축값이라 그래요. 축값. 여기가 아까 뭐 주축, 기본축, 오른쪽 보조축 그랬잖아요. 이 축에 들어있는 값. 자, 얘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는 축 서식 하셔도 돼요. 이렇게 가셔도 되고, 일단 이 숫자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축 옵션에 있는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 이런 게 보이는데, 최소값이 뭐로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고정으로 바꿔 놓고요. 자동이 아니라 고정으로 바꿔 놓고, 이 옆에 있는 0.0을 60으로 바꿔보세요. 60. 바꾸셨어요? 60이라고 쓰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 있죠? 이 숫자. 얘를 클릭하시면 저게 마무리가 돼요. 여기 60부터 시작했거든? 얘도 고정으로 놓고 얼마? 60으로 바꿔요. 그 얘는 엔터 쳐도 되고 닫기 누르셔도 되고. 그럼 이제 60서부터 100으로 움직이는 거죠. 아까는 빵점에서부터 100점으로 움직였는데, 그치, 얘가 이상하다. 얘는 60에서 100으로 가면 좋은데 얘는 60에서 100으로 갔죠. 근데 60, 65, 70, 75 이것도 보기 싫네. 그냥 60, 70, 80, 90 이러면 좋겠는데.
그럼 얘 숫자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지금 아까 최소값이 자동으로 돼 있으면 0으로 갔었어요. 0으로. 근데 이걸 고정으로 60으로 바꿨잖아요. 그랬더니 제일 꼭대기 값이 또 지가 자동으로 변했어. 이걸 고정으로 바꿔놓고 95가 아니라 100으로 바꾸면 되고, 주단위도 5단위 가지 말고 10단위로 가라 이거지. 10단위로. 그럼 오른쪽에 있는 보조 축에 있는 얘들도 어떻게 하면 돼? 클릭해가지고 이것도 얘도 고정인데 어떻게 하라고? 100, 얘는 5가 아니라 몇 점이다? 10점. 60에서 100까지 10단위씩 움직여라 이렇게. 이걸 우리가 고쳐줄 수가 있어요. 편하지. 그래서 되게 편해. 그리고 닫기 누르시면 이렇게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차트 모양을 좀 내실 수가 있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예. 자, 177페이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다음 주는 그냥 한글 할 수 있겠네. 엑셀 안 하고 원래대로. 자, 파일에 가서 열기. 이번에 10장으로 갈 겁니다. 10장 데이터베이스 177페이지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는요, 굉장히 많은 양을 처리할 때 쓰는 용어예요. 빅데이터라는 말하고 달라요. 빅데이터. 예. 여러분이 네이버에 가서 블로그 하시는 분들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글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정보들이 또 카페에다 사진 같은 거 올리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고, 뭐 사진을 올리고, 인스타그램 해갖고 사진을 올리고, 굉장히 많은 그런 SNS를 해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하는데, 이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하루에 쓰여지는 글이 몇 개 정도 될까요? 페이스북에 글 쓰는 거, 페이스북은 들어보셨죠? 거기다 누군가 글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과연 몇 명이 글을 쓸 거냐 이거지. 근데 글자는요, 양을 많이 차지하진 않아요. 문제는 사진이 문제야. 사진. 자, 유튜브 여러분 동영상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도 제가 동영상 이제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다 올리거든요. 그럼 하루에 올라가는 유튜브의 동영상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뭐 100만 개, 1000만 개 용량만큼 하루에 차인대요. 매일 이렇게 엄청나게 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죠. 그런 거를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빅데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조선왕조실록, 조선의 역사를 쭉 기록을 한 책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책으로 돼 있는 거를 글자로 바꿔놨어요. 거기 조선왕조실록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낱글자로 하나씩 컴퓨터로 다 입력을 하고, 한자로, 그 다음에 우리말화해서 다 번역을 해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조선왕조실록을 딱 검색을 하시면, 자, 저도 되게 좋아했어요. 이런 거 재밌더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서요, 조선왕조실록, 여기 있네. 왕조실록, 실록, 조선왕조실록. 그러면 여기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실록.history.go.kr,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내용이 딱 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연산군을 패하고 중종반정이 일어났죠. 그렇죠? 중종반정 때, 이때 나오는 역사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대장금이죠.
그럼 여기다가 잔금을 한번 검색해보죠. 잔금. 잔금. 예. 그 잔금인지 대잔금? 원래 서잔금이었나? 대잔금을 검색해볼까? 대잔금문 대잔금의 의술이 그 무리 중에서 조금 나음으로 바위로 대세 대내에 출입하여 다만 의녀 대잔금 나오죠. 그렇죠? 예, 여기도 대잔금 의녀 대잔금 나오죠. 여기도 대잔금 은비도 나오네. 은비 기억나세요? 은비? 예, 내의녀 대장금과 은비. 그 은비가 누구야? 대장금하고 실력을 탁 서로 겨루다가 이런 드라마에 나왔었잖아요. 대장금 쌀과 콩을 도합 5석, 은비에게는 콩 3석을 하사하고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되게 예,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말로 여기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면 이거를 한자로도 나오고 다 책에서 보면 다 나오고 그래요. 이런 게 이제 빅데이터라고 보면 되죠. 자,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하셨죠? 네이버나 이런 데 가입하시잖아요. 그럼 가입하실 때 어떻게 가입을 하세요?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게 한 사람에 관한 내용이야. 한 사람에 관한 건수라고. 한 건수. 근데 회원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되면 여러 줄에 걸쳐서 등록을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서 데이터를 입력한 거 이거 이게 100개가 될 수도 있고 100만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출석부상에 있는 개인시상 기록 카드라든지 우리 이런 거 성적표 이런 거 있죠. 리스트 쭉 기록되어 있는 거 거래 내역 이런 걸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걸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원칙은 뭐냐면 파일이라고 부르죠. 파일. 다른 말로 리스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은 이 리스트보다 큰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들 성적 리스트, 성적 파일, 학생들 신상 기록 파일, 선생님들 급여 현황 파일, 선생님들 과목 배정 현황 파일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에 이런 걸 다 합하면 어느 학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엑셀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파일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 밑에 자동 필터, 뭐 고급 필터, 부분합 투여 테이블 여기에는 뭐 어디 2013년 거래처, 2015년 거래처, 2016년 거래처 여기는 무슨 거래처 연락처 명단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전체를 뭐라고 부르면 돼? 어느 거래처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엑셀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지 요 자체가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관리하는 거 해볼게요. 첫 번째 178페이지 정렬을 해보려고 그래. 정렬. 지금 화장품 납품 현황 보이세요? 네. 얘가 지금 뭐를 기준으로 나열된 것 같아요? 뭔가 기준은 있을 거 아니야. 날짜별로. 근데 금액별로 한번 정렬을 해보려고 그래. 그럼 금액 동네에다 클릭하고요. 금액 동네 이 동네에다 클릭하고요. 데이터에 가서 오름차순 누르셨어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해보세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반품 장소에다 클릭해놓고 이 동네에다 클릭해놓고 오름차순 그럼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 가나다 순에 의해서 내림차순 그러면 어떻게 돼? 충청도가 강원도 이게 밑에 분류별로 자, 제 코드별로 해볼까? 코드별로 정렬 오름차순 내림차순 편하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날짜별로 다시 정렬 그럼 날짜별로 정렬이 돼요. 그렇게 해놓거든. 체육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키 작은 학생이 앞에 오고 키 큰 학생이 뒤에 가거든. 그럼 체육 선생님은 뭐라 그래? 야, 키 순서대로 정렬해라 그러지.
그럼 이제 키 큰 애는 알아서 뒤로 가고 키 작은 학생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교실은 어떻게 정렬해요? 이름 순으로 정렬하나? 강감찬이 앞에 앉고 홍길동이 뒤에 앉나? 그 이상해.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또 앞에 앉아야지.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앉아요? 우리는 내 맘대로 앉지 뭐. 네. 정렬이 뭔지 아시겠죠?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큰 건지 작은 건지 아니면 그런 것도 있지. 어떤 가나다 순하고 상관없이 따로 정렬 기준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는 걸 해볼 텐데요. 이 지점 있잖아요. 지점이 가나다 순으로 하면 강원도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가 충청도죠. 충청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서울을 기점으로 보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기점으로 보면 서울이 먼저 나와야지. 서울특별시가 먼저 나오고 부산광역시가 나오고 인천광역시 뭐 대전 대구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직할시들이 있고 광역시들이 먼저 나오고 이제 경기, 강원, 충청 다음에 전라, 경상 이렇게 나가네. 그 다음에 제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순서대로 내가 좀 하고 싶은 거야. 가나다 순이 아니라. 그러려면 데이터 정렬 요거 누르시는 거예요. 여기. 아무데나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정렬이라는 글자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준이 뭐라고요? 지점이죠. 지점. 반품 장소. 경기 지점, 서울 지점 이걸 기준으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오름차순하면 뭐가 된다고? 강원도가 먼저 오고 충청도가 끝에 오는 거고. 그게 싫은 거라 서울이 먼저 오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용자 지정 목록. 사용자 지정 목록에 오셔서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써야 돼. 뭐라고 쓸까요? 서울 지점, 경기 지점, 강원 지점. 교재 181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충청 지점, 경상 지점, 제주 지점.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제주 하고 얘를 만든 거를 추가 눌러야 돼. 추가.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내가 원하는 서울이 먼저 나오고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제주 이런 순으로 나오는 거죠. 특히 직책도 그렇죠. 직책. 여러분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1급, 2급, 3급 이건 아니잖아요. 사장 아니면 어디는 또 대표이사 이렇게 써 있잖아. 그 대표이사는 디귿이고 사장은 시옷이니까 가나다 순에 의해서 정렬하기가 참 애매한 거죠. 그런 건 무조건 어떻게 해라? 정렬에 가서 사용자 지정 정렬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날짜나 숫자 같은 경우는 알아서 숫자 작은 거 큰 거대로 하면 되는데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는 글자들 있잖아. 직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별도로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밑에 자동 필터라고 한번 봐볼게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두 번째가 자동 필터입니다. 글로 가보세요. 가셨어요? 자, 그럼 자동 필터는 또 뭐냐 하는 걸 배워봐야죠. 여기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자동 필터나 고급 필터나 내용이 똑같아요. 부분합도 그렇고 동일한 데이터인데, 자, 책에 보니까 자동 필터가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한 데이터만 뽑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데이터가 많잖아요. 이게 지금 34건, 34번까지 갔는데 이게 34만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34만 건이 있어. 그럼 그 중에 서울 지점으로 반품된 것만 난 보고 싶어.
그럼 충청은 어떻게 해? 안 보여야지. 충청은 가려야 돼, 가려야 돼. 강원도 가려야 되고 다 서울 거만 보고 싶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렬하는 거랑 또 달라요. 자, 정렬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서울 것도 보이고 경기 것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딱 서울 것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봤으면 좋겠어.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에 가서 필터라는 그림이 있어요. 깔때기 그림. 이것만 누르시면은요, 뭐가 생겨요. 위에 이렇게 삼각형 기호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럼 거기 가서 반품 장소 클릭해 보세요. 근데 뭐라고 써 있죠? 모두 표시하라고 돼 있네 라고 나와. 그럼 얘를 클릭해 가지고 다 빼버리고 서울 것만 선택해. 서울 것만 다 선택돼 있는 애를 다 빼가지고 서울만 보이게끔 다 가리고 서울만 보이자. 서울만. 그럼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는 다 가려졌잖아. 되게 편해요. 엄청 편한 거야. 자, 근데 이번에는 여기 분류에 가서 향수만 보고 싶어. 향수. 여기 향수만 보고 싶어. 분류에 가서 향수만 선택해서. 그럼 이거 뭡니까? 서울 지점으로 반품되는데 향수라고 분류된 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거지. 자, 이때 모두 지우기 누르잖아요. 지우기 누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향수인데 아니다, 향수 하지 말고 기초 화장품 합시다. 기초 화장품인데 5만원 이상인 것만 골라내고 싶어. 5만원 이상인 거. 일단 분류에 가서 향수를 선택해야겠죠. 기초 화장품 선택해야겠죠. 그럼 기초 화장품만 잔뜩 보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게 깔때기가 생겼잖아요. 기초 화장품만 보고 계시군요 하고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금액에 가서 5만원 이상인 것만 얘를 빼면 안 돼요. 이렇게 빼는 건 너무 힘들어. 솔직히 이건 너무 힘들고요. 요거 필터를 갈 겁니다. 숫자 필터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면 크거나 같음 얼마? 5만원. 크거나 같음을 우리 이상이라고 하잖아. 5만원 이상. 5만원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골라라. 확인.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지우기 누르면 다 지워지죠. 그렇죠? 자, 처음부터 아예 5만원 이상인 것만 찾아보고 싶어요. 거래 내역이 굉장히 많은데, 반품 내역이 많은데 5만원 이상인 것만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 금액에 가서 이 중에 있는 거를 5만원 이상인 것만 따르르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때는 뭐라 해라? 필터 이거. 여기 금액에 가서 일단은 필터가 어떻게 됐어요? 필터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금액에 가서 숫자 필터에 가서 크거나 같음. 그리고 얼마? 5만원.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된다? 5만원 이상인 것만 보여. 5만원 이상인 것만 보여. 기초 화장품이네 다. 그럼 강원 지점으로 반품된 것만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반품 장소에 가서 이때는 경상, 충청 빼고 강원도 것만 선택하는 거죠. 강원도 것만. 그렇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강원도로 반품된 5만원 이상인 것만 보고 있는 거죠. 공교롭게 기초 화장품이지만 제가 기초 화장품을 검색한 건 아니었죠? 검색한 거는 장소와 금액이야. 깔때기가 걸려져 있는 거는 아, 내가 뭔가 걸러냈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예. 자동 필터는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거래 내역이 10개 밖에 없어. 그럼 필터 안 해도 되죠. 10개인데.
근데 거래 내역이 한 5만 개가 있어. 50만 개가 있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다 내 머릿속에다 기억해 놔갖고 분류화 시킬 거냐 이거지. 그럴 때는 이제 엑셀에다 놓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얘를 한번 보세요. 얘. 뭐를 우리 할 때마다, 뭐를 할 때마다 있잖아요. 뭐를 할 때마다 이 금액이 계속 바뀌어요. 이 금액이 바뀌는데 원래 데이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뒤 다섯 번째는 지금 가려져 있지만 지금 보시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가려졌죠. 10번째, 11번째, 그 다음에 12번째부터 28번째는 또 가려졌거든. 하여튼 5부터 34개까지 30개 중에서 뭔가를 계산하래. 그룹별 계산하래. 서브토탈이라는 뜻이 뭐냐면 얘들을 그냥 다 합을 하는데 9번이 합계예요. 9번이 합계를 구하는 기능입니다. 1번은 또 무슨 기능이 있고 2번은 무슨 기능이 있고 다 기능이 달라요. 자, 보시면 교재 185페이지에 9번이 뭐라고 써있냐면 합계 구하는 거라고 써있어요. 써있습니까? 185페이지. 만약 여기다가 1이라고 쓰면 뭐가 된다고? 1? 여기 있네. 1 에버레이지. 1은 뭐예요? 1은 숨긴 값 포함시키면 뭐예요? 숨겨져 있는 값 포함하는 게 1이고 숨겨져 있는 값 빼고 해라 하는 게 101이고. 자, 1이라고 바꿔놓고 엔터 치면 얘들의 평균이 나와요. 얘들의 평균. 1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뭐라고? 2는 뭐야? 개수. 4개 맞네. 여기 4개. 4개 보이잖아요. 4개. 저기 4번은 뭐라고 써있어요? 4번은 맥스. 맞죠? 맥스. 최대값 구하는 거야. 5번은 최소값 구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는 이 자동 필터 안 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필터를 누르시면 어떻게 된다? 그냥 필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자, 이제 부분합, 여기 고급 필터도 있어요. 고급 필터. 자동 필터 밑에 옆에 보시면 고급 필터라고 있죠? 자, 고급 필터는 뭐냐면은요, 내가 여기다 조건을, 아까 우리 조건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동 필터 눌러가지고 뭐 금액이 5만원 이상, 뭐 반품 장소는 뭐 서울, 강원 하고 썼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을 자동 필터에서는 걸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 지점으로 반품된 물건 중에서 기초 화장품만 찾아봐라. 이건 돼요. 그러면 서울을 선택하고 기초 화장품만 선택하면 서울에 들어온 기초 화장품이죠.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기초 화장품이거나 서울 지점으로 반품된 장소로 서울로 반품된 거를 찾아봐라. 이런 거는 안 돼요. 서울 지점이면서 기초 화장품 이건 되는데 기초 화장품이거나 서울 지점이거나 이건 안 된다고. 뭐뭐이면서 뭐뭐인 거 하고 뭐뭐이거나 저거이거나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면서 20세 이상 이런 거 하고 서울 사람이거나 20세 이상이거나 이거 다른 거란 말이에요. 서울 사람이거나 20세 이상은 부산 사람도 돼. 서울 사람이면 되기 때문에 50세 이상도 돼. 근데 서울 사람이면서 20세 이상은 뭐야? 서울에 사는 20세 이상만 되는 거죠. 부산 사람도 안 되고 10살도 안 되고. 결합이 어떻게 조건이 이루어진지 아시겠죠? 그런 조건들을 자동 필터에서는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럴 때는 고급 필터에다가
고급 필터를 이걸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고급 필터는 먼저 조건을 걸어야 돼요. 예를 들어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래. 제일 꼭대기에다가 반품 장소가 강원 지점 이렇게 써버려요. 하나 더 할 겁니다. 금액이 크거나 같다 5만원 이렇게 써볼 겁니다. 잠깐만요. 강원 지점 중에 5만원 이상 있나 찾아볼게요. 강원. 잠깐만요. 강원도 것만 찾아가지고 5만원, 두 개 있네요. 오케이, 됐어.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뭐가 되냐면은요, 이렇게 조건을 걸면은요, 강원 지점이거나 금액이 5만원 이상이거나 이런 거예요. 근데 얘가 같은 줄에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줄에 있으면 반품 장소가 강원 지점이고 금액이 5만원 이상이고 이런 거예요. 조건이 줄이 서로 다르면 뭐뭐이거나 이런 거고, 조건이 같은 줄에 있으면 뭐뭐이고 이런 거예요. 예. 자, 이제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고급 필터를 먼저 걸 겁니다. 여기 A 네 번째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네 번째를 선택했어요. 여기다 출력할 겁니다. 자, 고급 필터 눌러보세요. 고급. 자, 목록 범위가 어디 있어요? 목록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목록 범위는 자동 필터에 가 있죠? 자동 필터에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록이죠. 얘를 자동 필터에 가서 정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예요. 그 복사되는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다 복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얘가 조건이에요. 요게. 아까는 우리 책은 요거만 하라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조건 범위 있죠? 다 지워버리고요. 얘도 다 지워버릴 겁니다. 목록 범위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자동 필터라는 영역에 가서 블록 잡았죠? 자, 조건 범위는 어디라고요? 이거 다 지우고 쓰시는 게 편해요. 교재는 요렇게 한만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복사 위치는 여기다 출력할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다 하나 건너뛰어서 그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러면 2개 나올 겁니다. 2개. 강원 지점 5만원 이상 되는 게 2개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얘가 이게 아닌데 잘못 나온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통으로 이렇게 잡아서 얘를 삭제해 버리셔야 돼. 잘못 만들어졌으니까 삭제해야지.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밥이 타면 어떻게 돼? 못 먹잖아. 냄새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씻어서 닦아가지고 다시 쌀 넣고 물 넣고 다시 밥을 해 먹어야 되거든. 자, 아까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요렇게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줄 통으로 삭제해 버리시고 다시 그 자리에다 클릭해 놓고 이제 다시 고급을 가야죠. 이때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죠. 현재 위치 필터가 아니라 여기다 복사할 거거든. 여기다가. 그래서 복사 위치가 얘가 되는 거고, 일단은 목록이 없잖아. 목록은 여기 자동 필터에 가서 이때 여기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여기부터 하는 여기. 이걸 잡아야 돼.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까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조건 범위도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시고 다시 조건을 잡으면 되지. 이렇게. 잘못 만들었을 때 무조건 지우고 새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충 꾸겨 넣으려고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확인 눌러보시면 뭐라고 나올 거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예. 아까 제가 자동 필터에서 조건을 걸 때 범위를 적을 때 이렇게 잡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네. 얘가 안 들어가고 알맹이만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써놨거든. 금액이 5만원 이상, 반품 장소가 강원 지점. 그래야 반품 장소가 찾을 거고 금액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알맹이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알맹이만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게 반품 장소인지 금액인지 모르잖아. 첫 번째 있는 게 항목 이름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블럭을 잡을 때 주의해야 된다. 자, 오른쪽 그 189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저도 잠깐 화장실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예. 5분만 쉴게요. 부르셨어요? 어느 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름이 잘못져서. 예. 다른 점수 복사를 클릭해야. 자, 다른 장소의 복사. 두 번째. 그 위에. 네, 다른 장소의 복사. 아, 그게 잘 안 보여. 복사하는 게. 그 다음에 자동 필터에
한포밀서부터 막 그렇게 막 거품 물면서 얘기했더니 쭉 내려가세요. 쭉 내려가.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움직여. 자, 그 다음에 조건범위 지워버리세요. 지우는 건 왼손으로 지우시면 좋지. 오른손 마우스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 지워버리죠. 그리고 내버리죠. 그리고 하게. 네, 자, 보겠습니다. 막 열이 올라와요. 막. 날이 더워서. 제가 이 부채는 그냥 싸구려를 샀는데, 어우, 부채가 왜 이렇게 비싸요? 합죽선이 황칠을 해놓은 거예요. 황칠. 그 70만 원 달래. 근데 이게 찢어지잖아요. 부러지거나 찢어지면 AS를 해줘. 한옥 남산 저기 뭐야 그 전주 한옥마을 가니까는 1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다 AS를 해준대요. 근데 이게 이 대나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울퉁불퉁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깎은 거잖아. 근데 진짜 벽이 대나무 중에 이렇게 마디가 돼 있는 거 있죠. 30cm짜리 대나무인데 마디가 10개가 있어. 그럼 대나무 요거 30cm 하나가 100만 원 달래도 다 사간대요. 요거. 여기 지금 마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거든요. 이거는 대나무 큰 거를 깎은 거라고. 매듭처럼. 진짜 매듭이 아니라 이거는 마디가 아니라. 근데 대나무는 마디 하나하나가 막 길잖아요. 근데 30cm짜리 안에 매듭, 그 마디가 10개가 있는 거는 돌연변이래요. 그래서 구하기가 어렵대.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왕한테 부채를 만들어서 보내고 대감들한테 만들어서 팔고 이런 거래요. 그런 거는 70만 원씩 가더라고. 그러니까는 요만한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잖아요. 요거를. 그리고 요거는 또 상아. 아, 이건 플라스틱이고. 진짜는 상아래. 돈이 얼마야. 예. 그리고 이 한지도 겹으로 만들고. 이게 겹이 아니니까 다 찢어졌잖아. 애들이 이러더라고. 이렇게 쫙 찢어지지. 애들을 팰 수가 있나? 그냥 이거 갖고 다니는 거. 제가 이제 그 목표, 원하는 목표가 하나 있는데 이거 제 손으로 만들어 볼 제 꿈이에요. 근데 보니까 꽤 오랜 기간 몇 년씩 공부를 해야 저걸 만들다 그러는데 때려치고 살까 아니면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자, 이어서 해볼게요. 연습을 무진장 하시면 알아서 척척척 진행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요.